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이번 순서에서는 세월호 인양 상황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뉴스 특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창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권혜리 SBS 생활문화부 기자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세월호 인양과 관련돼서 뉴스 특보에 오늘 종일 출연하고 있는 경제부의 손승욱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분들과 말씀 나누기 전에 세월호 지금 인양 작업 예상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별다른 사고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목표치로 잡았던 수면이 13m까지 세월호가 끌어올려지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마도 오늘 오후 늦게쯤, 오늘 저녁 때쯤이면은 목표치에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혜진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는 오늘 새벽 4시 47분 우현 전체 모습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5시간 뒤 해양수산부는 전남 진도군청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해수부는 오전 10시 현재 세월호를 해저에서 24.4m까지 인양한 뒤 제킹 바지선과 연결하는 1차 고박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까지 세월호를 해수면 13m 위로 부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양 도중 세월호 선체 자세가 바뀌면서 제킹 와이어와 세월호 사이에 간섭 현상, 즉 접촉이 발생해 작업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고박 작업 후 세월호 선체의 자세를 계속해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제킹 바지선과 선박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환풍구 등 일부 인양 지정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오늘 오후 늦게 또는 저녁쯤 당초 목표했던 해수면 13m 위로 부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세월호는 2차 고박 작업을 거친 뒤 제킹 바지선과 함께 안전지대로 이동해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해수부는 최종 목적지인 목포신항 철제부두에 세월호를 거치하기까지는 지금부터 12일이나 1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네, 앞으로도 세월호 인양 작업이 확실하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12일에서 13일 정도 걸릴 것 같다는 게 정혜진 기자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손승욱 기자, 네. 지금 정혜진 기자 리포트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진정을 하셨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이 시각 현재 세월호 인양 어디까지 진전된 건지 좀 차분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해양수산부가 2시 기준으로 해서 2시 반쯤에 다시 발표를 했는데요. 6m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13m가 목표지 않습니까? 이제 예. 세월호가 22m입니다. 위아래가 22m인데 최종 목표는 물 밖에 13m, 물 안에 9m. 그게 목표인데 지금 세월호 폭이 22m니까. 22m. 예, 그렇습니다. 예. 22m 중에 13m는 위에 있고 9m는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올리기 시작해서 위에 6m, 이게 2시 기준이었으니까요. 다음 발표는 5시입니다. 지금 현재 6m보다 는 조금 더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m 정도 올라왔다. 그게 오후 2시니까 지금 만약에 예상대로 계속해서 인양 작업, 끌어올리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3시 40분, 1시간 40분이 지났으니까 조금 더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더 올라왔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원래 애시당초 해수부가 발표할 때 오늘 오후나 저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섭 현상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수부가 밝혔거든요. 사실상 완전히 거의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오늘 저녁보다는 그러니까 5시나 6시쯤에도 거의 목표에 다 다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양 일지 시간표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 또는 저녁에 수면이 13m까지 인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을 해양수산부가 했는데요. 권혜리 기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해양수산부가 밝혔던 목표치 수면이 13m가 오전 11시였어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시간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왜 늦어진 거죠? 네, 아까 손승욱 기자가 잠깐 얘기한 대로 간섭 현상이 일어나서인데요. 이제 간섭 현상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세월호를 끌어올리고 있는 제킹 바지선이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철제 와이어로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지금 양쪽 바지선에 걸쳐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양쪽 바지선의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가로질러서 양쪽에 정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90도 각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90도 각도로 만들어주는 도르래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슈트라고 하는데 이 슈트가 좀 배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세월호가 말하자면 밑에 이렇게 매달려서 흔들거리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권혜리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 지금 현재 네.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장 화면을 SBS 헬기 취재 카메라가 달려있는 헬기가 직접 찍어서 실시간으로 지금 보내오는 장면입니다. 저 지금 선체 자세 조정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게 지금 간섭 현상을 없애기 위한 예.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록 소족이라고는 하지만 조류가 좀 약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맹골 수도가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수준으로 좀 조류가 굉장히 거센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배가 올라오면서 지금 굉장히 흔들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튀어나와 있는 그 슈트 부분에 배가 부딪힌 거죠. 이제 그거를 전문 용어로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부딪히게 되면 인양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멈추고 그걸 저 선체 자세를 조정하는, 지금 보시고 있는 선체 자세를 조정하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좀 끌어올려서 아까 손수혁 기자가 얘기를 한 대로 지금 6m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조정 작업을 좀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또 잠깐 인양이 멈춰져 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 자세 조정이 끝난 다음에 조금 더 끌어올리는 작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오후 2시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실제로 아까 보면은 그 바지선보다 세월호 위치가 낮았었죠. 그렇죠. 오전에. 지금은 위로 올라왔습니다. 예. 저희가 동고차도에서 바라볼 때 그 양쪽 바지선 때문에 잘 세월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면은 훨씬 더 바지선보다 세월호가 높이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다 올라가면 이제 훨씬 더 높은데 한 6m에서 7m 정도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장 교수님 보시기에도 지금 분명히 바지선보다 세월호가 더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네. 상당히 인양 작업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아까 오전에 그 간섭 현상 때문에 정체돼 있었는데 지금은 좀 해소를 해서 뭐 6m 이상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6m 이상 올라왔다. 그러면 교수님 이번에 세월호를 인양하는 방식, 뭐 전문 용어가 있고 그렇던데요. 어떤 상하이 셀비지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인양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애초에는 그 대형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서 그 크레인을 두 대를 동원해서 들어 올리는 방식. 그 다음에 플로팅 도크라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로 생긴 그 도크에다가 넣는 걸 생각을 했는데 이외로 이 크레인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서 그 어려움이 있었죠. 예. 왜냐하면 크레인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하중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식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변형이 생기고 실제로 완수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바꿨는데 뭐 정력학적으로 보면은 이 방식이 좋습니다. 하중을 소위 집중 하중에서 소위 하중을 균도하게 배분하는 그 분포 하중으로 바꿨기 때문에 네. 훨씬 그 선체 손상도 적고 전체적으로 균형 맞추기도 좋고 또 바람의 영향도 덜 타고 그런 의미에서 이 방식은 정력학적인 그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방식으로 생각은 됩니다. 좋은 방식을 선택했다. 김태현 변호사 지금 화면에 나타난 3년 만에 모습을 나타낸 세월호 상당히 부식되고 녹슬고 또 뻘이 묻어 있어서 그런지 색깔도 좀 변한 것 같고 예.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세월호 인양 문제가 이제 미수습사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빨리 어떤 그 미수습자 된 분들을 찾고 싶은 욕망, 그런 희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사고 원인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양이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아마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크레인보다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도크를 그대로 올리는 방법 훨씬 더 좋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왜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상하이 셀비지는 처음에 크레인을 했었고 왜 해양수산부는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겠다고 하는 업체를 선정을 했는지, 제가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크레인으로 돌려 올리다가 문제가 생겨서 방식을 바꿨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크레인 방법을 쓰지 않고 지금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조금이라도 일찍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상하이 셀비지가 현재 인양 작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성공적으로 목포 신항으로 옮겨서 거치를 한다고 한다면 뭐 늦었지만 인양 작업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니까 여기서 궁금한 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세월호 지금 끌어올려졌는데 그 밑에는 혹시라도 뭐 만에 하나 이게 다시 끊어져서 뭐 다시 한번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한 무슨 다른 장치들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지금 밑에서 잠수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실 방지망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밑에 뭐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게 이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싶으면 이제 줄을 풀겠죠. 그래서 속도를 늦추는 그런 방안이 있을 텐데 지금 그 단계는 넘어선 걸로 해수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불안정한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차 고박 작업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올린 뒤에 2차 고박 작업까지 서면 바지선 2개가 세월호를 버텨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박 작업이라는 게 고정 작업이니까 고정 작업이 그렇죠. 이게 전문 용어인데 그렇죠. 이게 묶는 거죠. 예. 이 바지선에 꽁꽁 묶는 거죠. 지금까지는 때문에 밑에서 철제빔으로 들어 올리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이제 바지선과 1차적으로는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더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반잠수식 선박. 네. 앞으로 세월호를 목포신항까지 옮겨갈 반잠수식 선박에 옮겨진다면 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13m 위까지 끌어올립니다. 13m, 왜 13m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대답하십시오. 예, 그거 예, 정말 그러니까 궁금했거든요. 예. 폭이 22m인데 왜 다 끌어올리지 않고 13m만 올리지? 이런 궁금증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뭐 교수님 말씀하시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배가 지금 22m입니다. 13m 위로 올린다는 얘기는 9m 밑이 이제 9m 잠겨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목포신항까지 끌고 갈 반잠수식 선박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13m입니다. 13m. 예, 그러면 9m, 13m니까 4m 정도의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 지금 세월호 밑에는 철제 빔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올린 철제 빔이 1m 정도 됩니다. 0.9m, 그러니까 90cm, 1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반잠수식 선박 위에 세월호를 올려놓을 2m 높이 정도의 또 이제 철제 빔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목포 신항에 도착했을 때 이 세월호를 꺼내기 위한 장치인데요. 그 두 개를 합치면 대략 12m 정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여유가 한 1m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9m까지는 이제 9m보다 낮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에 13m, 아래 9m 그 선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 지금 나오는 이 3D CG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번 인양 작업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잘 올라와 있고요. 세월호가 올라와 있고 그렇게 해서 바지선을 예인선이 끌어서 네.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으로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반잠수식 선박에다가 이제 세월호를 안착을 시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 과정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저 밑에 13m 아래에 배가 있는 거고 세월호가 이제 그 위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지금 바지선과 세월호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고박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고박 작업을 풀어내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바로 떨어졌지만 하루 정도 소요가 하루 정도 됩니다. 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올라와서 출발을 했지만 세월호와 저 반잠수식 선박을 또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또 시간이 걸리게 그리고 됩니다. 정말로 옮길 때는 저렇게 완전히 수면 위로 다 올라와서 옮기는 건가요? 저 화면처럼? 예, 배가 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떠오르는 과정도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선박 반잠수식 선박 위에 세월호를 가져다 놓은 이후에도 묶고 올리고 하는 과정이 제법 걸립니다. 그래서 또 목포신항까지도 한 80km 정도 되는데 4노트, 5노트로 가면 아주 빨리 가면 뭐 10시간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10시간에 딱 원하는 시간에 출발해서 도착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 시간, 20시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3D CG에는 수면 밑에서 올라오는 세월호의 세월, 영어로 쓰여있는 세월호 글자가 보였는데 권혜리 기자. 네. 그러나 막상 끌어올려 보니까 3년 동안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고 부식되고 그래서 세월호라고 하는 글자는 지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쪽이 배 우현, 그러니까 오른쪽입니다. 지금 좌측으로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저 파란, 전에는 굉장히 더 파랬었는데요. 저 색깔도 약간 좀 흐릿해진 것 같습니다. 저 예. 파란 쪽이 배 밑바닥 쪽이고요. 예. 그 위로 사실 이제 객실 모습까지 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근데 저쪽이 세월, 그 지금 앵커 앞에 있는 예. 모형에도 선명하게 있는 그 알파벳이 있던 뭔가 어렴풋이 위치였는데요. 글자가 보이긴 하네요. 예, 근데 좀 청해진 글자가 보이는 것 같죠? 저거는 예, 저 세월자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구멍들도 많이 뚫어져 있는데요. 그 구멍들은 전에 이제
잠수사들이 그 물이랑 그 남아있는 기름, 배 안에 남아있는 잔존류를 빼느라 배에 뚫었던 구멍들의 일부이고요. 그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그 세월호 선체 주변에 이렇게 촘촘한 그물망 같은 것도 좀 보입니다. 이거는 인양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좀 미수습되신 분들이 빠져나간다든가 또 뭐 구조물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잠수사 분들이 설치를 하신 거고요. 네. 지금 오른쪽에 창문 250개가 있고요. 출입구가 42개가 있는데 거기에 모두 지금 그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렴풋이 세월이라는 글자가 어렴풋이 보이네요. 선수 부분일까요? 저기 선미 부분일까요? 화면 오른쪽 위쪽인데. 선수에는 쪽입니다. 이 몸체에 있는 세월이라는 글자는 안 보이는데 선수에는 세월이라는 글자가 영어로 상당히 어렴풋이나마 보이는데. 좀 덜 올라왔을 때는 잘 안 보였는데 더 올라오니까 좀 더 모습이 좀 선명하게 보이겠네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요. 오늘 오전에 해양수산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현재까지 세월호 인양 상황,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정을 갖고서 세월호를 목포 신항까지 옮겨가겠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작업을 13m까지 완전 부양한 다음에 2차 꼬박을 해서 단단히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 제킹바지선과 세월호가 단단히 꼬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이동한 다음에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 위에 거치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거치 예정일을 정확하게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13m 부양 후 목포 신항 철제부두에 거치하는 곳까지 약 12일. 한 12.5일. 예. 12일 정도. 예, 약 한 12일 내지 13일로 저희들은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일, 13일이라고 한다면 오늘이 3월 23일이니까 8일, 4월 4일에서 4월 5일 정도의 목포 신항을 가는 것 같네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목포 신항으로 옮겨가는데 지금 수면 위로 13m만 올린다. 폭은 22m인데 13m만 올린다. 이게 어떤 과학적 계산법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손수국 기자는 그 반잠수식 선박의 구조 때문에 또 그렇다는 설명도 했는데. 그 작업 클리어런스, 여유 공간 때문에 그렇게 한 게 1차적인 원인이고요. 네. 두 번째는 많이 들어 올릴수록 요동이 심합니다, 배는. 그러니까 이렇게 잠겨 있을수록, 물론 저항은 좀 있겠지만 훨씬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물 밑에, 수면 위에 찰랑거리게 물 밑에 잠겨 있는 채로 옮기는 건. 저항이 너무 커져. 그것도 너무 커지고. 예. 예. 그것도 완벽하게 물 위로 올리면은. 네, 그것도 요동이 심하니까. 요동이 심해서 롤링이 안 심하죠.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조건을 고려해서 잡아낸 최고의 적절한 높이가 13m다. 네. 수면이 13m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박수도 치지만 다시 또 세월호의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또 화가 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세월호가 침몰한 지 3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세월호를 인양할 수밖에 없었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동안의 세월호 인양이 지연된 이유들을 장세만 기자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격 인양에 앞서 선체 아래에 금속판을 끼워 넣는 리프팅 빔 작업이 시작된 게 지난해 6월. 당초 정부가 내세운 세월호 인양 완료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지연된 데 대해 정부는 반복된 기상 악화와 험한 조류 탓을 내세웠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정말 현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실한 사전 조사도 시간을 끄는데 한몫했습니다. 굴착이 어려울 만큼 단단한 해저 토지를 미처 예상하지 못한 데다 선체 곳곳으로 퍼진 기름을 수작업으로 제거하느라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선체 인양 공법을 뒤늦게 바꾸느라 또다시 허송세월했습니다. 바람에 쓰러지기 쉬운 크레인 대신 바지선 바닥에 부착된 유압 잭으로 인양 설비를 교체하는 바람에
관련 장비도 잇따라 바꿔야 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유족들 사이에선 부실 인양을 넘어 고의 지연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상하이에서 LBG가 자신들이 거기서 연습하는 장소였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사고 발생 뒤 선체 인양 결정까지 1년이 걸린 데 이어 작업 지연과 준비 부실 등으로 또다시 2년 가까운 세월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지금 장세만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요. 인양 결정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게 그게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도 작업 지연과 준비 부실 때문에 또다시 2년 가까운 세월을 허비했다. 이렇게 3년이 걸린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교수님은? 인양 방법에 대한 그 확실한 그 시뮬레이션과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유례 없는 그 사건이고 이 작업을 하면서 아마 노하우를 터득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었는데 단지 탄덴 방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력학적인 하중 분배에 있어서는 탁월하기 때문에 좀 더 처음부터 이 방식을 시도를 했으면 좀 시간을 줄 수 있지 않았냐 그런 게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 탄덴 방식 아까 그 보면은 선체와의 그 간섭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그 조류 때문에 아까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류 때문에 그 선체가 자꾸 한쪽으로 쏠려서 부닥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탄덴 방식 자체에 그 로프를 당겨 올리다 보면은 그 장력이 이게 경사가지기 때문에 수평 불력이 생겨서 이것이 그 바지를 자꾸 좁히게 되는 거죠. 예. 양쪽 바지를. 그래서 빈틈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더 앵커링을 해서 닷을 걸어서 더 단단하게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 이 세월호 인양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판단, 정치적 고려 이런 것들이 뭐 근본적인 원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은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인양이 좀 일종의 지연이면 고의 지연인 건데 그러는지 아닌지 사실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거냐면 이 본격적으로 인양이 되기 시작한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가족들이나 또는 미수습자 가족들이나 봤을 때 아니 왜 그동안 일찍 안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니까 본격적인 인양이 되는 거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12월에 있을 대선까지 더 길게 가져갔을 거냐. 그러니까 뭔가를 좀 숨기고 세월호가 인양이 빨리 되게 되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에게 좀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고의로 이것을 좀 지연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은 지금은 생기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측에서 좀 명쾌한 답을 내놔서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 추측이라고 하면 아닌 건 바로 잡아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백한 입장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이번 인양 작업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도 받고 이런 의견도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했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과 직접 왜 이렇게 인양 작업이 늦어졌는지 또 인양이 결정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한 결정 자체가 늦었습니다. 사고 이후 1년 만에 2015년 4월에 인양 결정을 했고요. 제대로 현장에서 인양 작업이 시작된 게 2015년 여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하이 LBG가 처음 시도했던 공법이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공법이었는데 이 불안정하다라고 판정이 나서 다시 공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인양 작업에 착수한 것이 이제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겨우내 작업을 하고 이러면서부터는 그 공법대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이제 인양 개시까지 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 이제 갔을 때는 이미 물밑 작업은 다 끝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 물 위에서 끌어올리는 재킹 바지선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 제킹 바지선과 물 밑에서 이루어진 작업을 연결하는 연결 와이어 작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갔을 때는 이미 이제 어려운 작업들은 다 이루어지고 좋은 날씨, 좋은 파고 이런 일기 조건 맞으면은 끌어올린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올 초에 해수부가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는 4월 달부터 인양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날씨 조건이나 이런 게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한 6월까지로 여유 있게 잡아서 보고를 했었어요. 가급적이면은 그 가능한 조건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인양을 해서 미수습자들을 찾고 석체조사에 착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은 다 한결같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4월 16일 3주기 되기 전에 어떻게든 인양해보자라는 게 해수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겠죠. 이제 목포 신항에 김영춘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되는 날 전에는 세월호를 반드시 인양을 하자. 그래서 진실규명, 진상규명,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미수습자 수습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자. 이런데 한마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해외 언론들도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CNN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때늦은 인양으로 희생자 유가족들의 분노를 키웠다. AP통신은 세월호가 물 밖에 나온 목요일은 최악의 재앙을 당했던 한국인들에게는 감정적으로 참기 어려운 순간이다. 네, 외국 언론이 오히려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도이치벨, 세월호 침몰 뒤 구조를 망친 정부에 대한 분노가 쏟아졌다. 이렇게 외신들도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한국 내, 우리나라 내부의 반응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 소식은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세월호 인양되는 장면을 누구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숨죽이며 지켜보는 분들은 다름 아닌 미수습자 가족분들이실 겁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수습자 가족분들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인양 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성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유가족분들은 선체가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을 보고 슬픔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유가족분들의 기자회견 내용 여러분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제가 선체를 보는 순간 2년 전에는 하루라도 빨리 올라오는 것을 바랬는데 지금 선체를 보고 나니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늦을 수 있어도 저희는 온전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올라오길 바랍니다. 그 배가 올라오는 모습에 저희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은하가 저기 있었구나. 우리 은하가 저렇게 지저분한 데 있었구나. 아, 우리 은하 불쌍해서 어떡하지. 우리 은하 추워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네. 손승욱 기자. 네. 지금 미수습자 가족분들 마음이 어떠실지 제가 헤아리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미수습자가 모두 9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수습자 가족은 어제 인양 작업이 시작이 되기 전부터 이제 1.8km 밖에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거기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저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물 밑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죠. 특별히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계속 그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밤에는 TV를 지켜보면서 계속 그 배에서 머물렀고요. 근데 항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1.8km 밖에서 봤고, 이제 새벽 3시 45분에 일부가 드러났다. 새벽 4시 47분에 옆모습이 다 보인다. 이런 속보를 배 안에 있는 TV로 시청을 하신 후에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해 뜰 때까지 망원경으로 지켜봤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 겁니다.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잠수식 선박에까지 올리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그 반잠수식 선박 위에 세월호가 올라간 뒤에는 4개 종교 추모식도 가진 그런. 예. 미 수습자가 모두 9분인데 단원고 학생이 4명 그리고 교사가 2분, 일반인 승객이 3분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그 눈물을 참지 못하시면서 기자회견하셨던 조은화 양 어머니, 김태현 변호사, 조은화 양은 단원고 학생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 이제 단원고 2학년 일반 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회계 공무원이 꾸민 굉장히 우등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한테 먼저 뽀뽀부터 해주고 하루에도 카카오톡을 몇 번씩이나 엄마 잘 있냐고 그렇게 보내던 딸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어머니 입장에서는 더욱더 마음 아팠을 것 같은 게 이 수학여행 떠나기 전에 어머니한테 굉장히 미안해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학여행비가 이제 32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좀 어머니한테 부담을 주게 되니까 엄마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수학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 저렇게 사고를 당했으니 어머니 엄마 가슴이 조금 더 미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을 대표로 하셨던 분이 허다윤 양 어머니 박은미 씨인 것 같은데 허다윤 양은 또 어린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다고. 그렇습니다. 허다윤 양 같은 게 유치원 선생님의 꿈인데 그 허다윤 양 어머니가 몸이 조금 불편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 허다윤 양이 엄마의 걱정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수학여행을 갈 때 아버지가 쓰던 모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모자, 이제 검정 모자를 가지고 수학여행을 갔다고 하는데요. 다른 그 다윤이의 모든 물건은 물 위로 떠올랐는데 다윤이만 아직 오지 않아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빠의 모자도 다윤이가 입고 간 옷도 신발도 모두 올라왔는데 우리 다윤이만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 다윤이 방을 어머님이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는 모습이 또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요. 권혜리 기자, 네. 또 우리 미수습자 가운데 박영인 군, 네. 박영인 군은 또 축구를 이렇게 좋아했다고요? 네, 허다윤 양 어머님과 함께 지금 박영인 군 어머니도 그 배에 타고 계신 예. 미수습자 가족 7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요. 1월 5일에 생일이었습니다. 그때도 팽목항에 가서 생일 파티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살아있으면 21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습이 되면 이렇게 생일상을 정말 제대로 좀 차려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들 둘 중에 막내였는데 좀 딸같이 좀 살갑고 애교가 많은 아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춘기 애들이 사실 부모님이랑 같이 어디 가고 그러면 좀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제 부모님 모시고 셋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운동 좋아해서 볼링부에서도 활동했고 축구화를 사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방금 보신 그 축구화 그거를 그때 생전에 못 사준 게 너무 마음에 걸리신다고 그래서 그 방금 보신 축구화를 팽목항에 두셨어요. 예. 그래서 영인이는 돌아오지 못했고 가방만 돌아왔는데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교복이랑 운동복을 지금도 좀 빨아서 보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좀 아픈 게 그 사고 직후에 원래 영인군이 생존 학생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예. 근데 착오가 있었고 사실은 짝꿍, 제가 여기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혀 본인 잘못이 아닌데 아직도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하여튼 짝꿍이랑 그러니까 혼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짝꿍은 살아 돌아왔는데 영인이는 돌아오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면 1월에 생일 지나갔지만 생일상 팽목항에서 제대로 한번 차려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 짧은 순간에 그 영인군 가족들이 느꼈을 충격이 정말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미수습자 9분들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꼭 돌아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지금 미수습자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혜리 기자, 네. 어제 이 시각에 저희가 사랑하는 그대여라고 네. 그 노래 단원고 학생 이다운 군의 자작곡인데 이 노래를 작사한 것으로 알려지는 남현철 군도 현재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네, 남현철 군이 박영인 군과 함께 6반이었습니다. 6반이요? 예, 그리고 어제 틀어주셨던 노래 작곡한 이다운 군까지 다 셋이 한 반이어서 이렇게 노래도 같이 만든 것 같아요. 네, 팽목항에 가시면 지금 기타가 한 대 서 있는데 그게 현철 군 아버님이 2014년에 참사 후에 가져다 놓으신 현철 군 기타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타도 잘 치고 어떤 친구라고 하는데 이제 돌아와서 기타만 돌아온 게 아니라 이제 현실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일단 단원고 학생 4명, 남현철 군, 박영인 군, 허다운 양, 조은화 양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꼭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미수습자 가운데 오른쪽 위에 두 분 양승진 교사와 고창석 교사 예. 이 두 분은 또 어떤 선생님이셨을까요? 저 두 분은 사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부터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셨던 분들인데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선생님이 양승진 선생님이시고요. 예. 그런데 이 양승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교단에 들어오신 지 교편을 잡으면 30년 됐다고 합니다. 지금 고창석 선생님인데 이 두 분이 왜 그때도 언론에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었냐면 본인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학생들한테 주고 그리고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들어가셨다가 참사를 당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아마 고창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고창석 선생님이죠. 그 수영도 굉장히 잘하시고 인명구조 자격증도 있는 체육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본인이 나부터 살겠다라고 하면 살아서 나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내 제자들을 구해야 된다. 이게 선생님은 나의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학생들 구하러 다시 배로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신 거고요. 이 고창선 선생님이 아내가 있고 아내도 또 같은 단원고 인근에 있는 단원중학교의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아내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애들을 돌보느라 고생했다. 미안하다. 이게 고창선 선생님의 아내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 본인의 안전보다는 학생들, 제자들의 생명을 먼저 걱정하고 구명복을 벗어주고 침몰해가는 배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신 두 분 선생님도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혜리 기자, 네. 일반인 승객 미수습자 세 분은 또 어떤 분들일까요? 네, 일단 두 분은 부자입니다. 네, 권재근 씨랑 당시 7살이었던 권혁규 어린이가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당시 네 가족이 이제 귀농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감귤 농사를 짓겠다고 가던 길이었는데 어머니 한윤지 씨 시신만 수습이 됐고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네. 막내딸만 살아 있는데요. 지금 고모가 키우고 있다고 해요. 근데 트라우마 치료를 좀 많이 받고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한동안 배만 봐도 무서워할 정도로 굉장히 좀 상처가 컸다고 하고 요새 아빠 이름은 기억을 잘하는데 엄마랑 오빠 이름을 자꾸 잊어버린다면서 이렇게 좀 자꾸 고모한테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이름, 엄마 이름 자꾸 까먹는다고 하면서. 근데 당시 이제 연년생인데 권혁규 어린이가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도 의젓하게 동생을 먼저 이렇게 살리라고 먼저 보내고 본인은 아버지와 함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돌아가신 권재근 씨 형도 지금 미수습자 가족 중에 한 분으로 배에 타고 계세요. 권호복 씨인데 지금 3년 동안 그 후로 계속 팽목항에 머무시면서 지금 생업도 하지 못하시고 지금 오늘만 기다려 오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수습자 9분,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분. 지금 이 시각 팽목항에서 또 세월호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해역 근처에서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계시는 미수습자 가족 한 분을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죠. 단원고에 다닌 단원고 학생인 허다운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어머님 제 여보세요?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지금 어디에서 혹시 전화 통화하고 계신가요? 제가 현장에 있고요. 예. 제가 지금 바라보는 곳은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세월호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 장소 근처에 계시는군요. 예. 예, 어젯밤 아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세월호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육안으로 망원경을 통해서 또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지켜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희가 3년을 기다린 이유는 딸을 찾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이 딸을 찾는 게 인양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인양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다리면서 견디고
또 견디고. 근데 오늘 새벽에 세월호 배가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사진을 봤어요. 네. 근데 너무 비참했어요. 그런 곳은 내 딸이 있다는데 거기에 아직 찾아주길 기다린 9명이 있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어머니 이렇게 힘드신데 또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오히려 더 힘드시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다윤이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또 그래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돌아오면은 어머님 어떤 말씀,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너무 오랫동안 그 어둡고 차가운 곳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제 곁으로 다윤이는 꼭 올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를 기다리는 엄마 곁으로, 아빠 곁으로, 언니 곁으로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많이 사랑한다고. 네, 어머님. 네. 일단 다윤 양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안한 것은 또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 정부, 또 정치권, 우리 국민 모두가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지난 3년 힘든 시간 견디셨는데 또 어제도 기자회견하는 모습 지켜봤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국민들께 우리 미 수습자 가족분들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너무 많이 지치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많은 엄마 아빠 분들이 사실은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아파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셨기 때문에요. 세월호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요. 국민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월호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아직 인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양이라는 건 세월호 배가 무토로 올라와서 거기서 저희는 가족을 찾는 게 인양인 거고 인양 성공인 거라서요. 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그리고 많은 엄마 아빠들이 세월호가 무토로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 9명, 다윤이, 은하, 영인이, 연철이, 선생님 2분, 어린 혁규, 권재근님, 이영수님이 다 사랑하는 가족의 동행 안길 수 있게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월호 배가 무토로 올라가면 사람부터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좀 바람이 붑니다. 파도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정말 날씨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바다가 잠잠하고 바람이 잠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한 인양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힘드실 텐데 이렇게 저희와 또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어머님 지금 방금 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네. 것들이 꼭 이루어지리라 저희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조금 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 수습자 단원고 허다윤 학생의 어머니 박윤미 씨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권혜리 기자, 네. 미 수습자 가족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인양, 목포 신항이 거치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미 수습자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인양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 미수습자 수색 작업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수습되지 못한 사람들 중에 특히 그러니까 방금 통화하신 그 허다윤 양과 그 조은화 학생 같은 경우는 선미 쪽에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격자 증언 같은 것을 취합을 해서 위치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선미 쪽에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 선미 쪽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1, 2m 정도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수압이 세고, 그러니까 수압이 크고 또 배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때 충격으로 여기가 찌그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게 세월호가 지금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이게 22m인데 이것만 해도 사실 아파트 7, 8층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7, 8층 정도 높이의 수직 절벽 상태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선박 내부 벽 마감재들이 다 샌드위치 패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미 붕괴된 것들도 많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추가 붕괴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린 이후에도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수부가 지금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 방식이 이 객실 부분만 떼어내서 여기만 이렇게 바로 세우고 수색하는 방식입니다. 객실 직립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을 제안한 선체 정리 용역 업체인 코리안 셀비지라는 업체와 이미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수습되지 못한 분들이나 유류품들이 또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서 지금 세월호 현장 주변으로 굉장히 넓은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세월호가 옮겨지고 나면 그 펜스 부분도 수색을 해서 좀 더 찾을 계획이고요. 그 해수면에 3년 동안 이제 접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4번 정도 더 수색을 해서 확실하게 빠져나가는 것 없이 찾겠다는 게 이제 해수부의 계획입니다. 예. 그 선체 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어떻습니까? 불가피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건가요? 지금 나중에 이 미수습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재 해수부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양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들이 본격적으로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가족들은 반대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과연 실천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이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 이제 반대가 있기 때문에 해수부가 계속 그렇게 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오늘 오후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어서 해수부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월호 목포 신항으로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수색하는 작업과 함께 세월호가 가라앉아 있던 해역 김태현 변호사 그 부분도 다시 또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한 번 더 계속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류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수습자들이 아마 약간 이렇게 유실됐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히 이제 배를 들어 올릴 경우에 앞서 권일희 기자가 설명했듯이 이제 모든 유류품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창문이나 이런 것에 그물을 쳤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앵커까지 지적하셨듯이 뭔가 바닷속으로 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수색도 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허다윤 학생 어머니와 또 저희가 통화를 하는데 우리 장 교수님도 그 눈물을 참지 못하고 같이 그 가슴 아파하시던데 세월호 인양 작업 현재까지 진행된 걸 보면 교수님 보시기에 큰 무리 없이 조금 속도 늦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잘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선체 간섭 현상이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 잘 수습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인양하는 건 단지 세월호가 바다 밑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끌어올린다는 차원이 아니겠죠. 세월호 인양해서 그 안에 계실지도 모를 미 수습자분들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무엇보다 왜 세월호가 침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다음에 이런 사고가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활동했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여기서 참여하고 활동하셨던 김성은 전 조사관과 전화로 이 세월호 참사 그동안 특조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인을 했는지 저희가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 네네네.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특조위 활동은 끝났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특조위가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과연 무엇을 밝혀내고 어디까지 확인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선체가 올라오게 되니까 사고 원인에 관련된 지금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사고 원인은 이제 배가 올라오지 않은 조건에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록을 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기록과 실제 세월호가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타기의 고장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제기되는 가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특히 이제 화물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조사위원회 차원에서 결과 보고서까지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그 외에 그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특별검사 요청을 국회 쪽에 제출을 했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국회에서 이 부분들이 통과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조타기 고장 이런 부분들은 세월호 선체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보시기에 이제 세월호가 인양이 되면 침몰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배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증거물의 하나다. 기본 이런 입장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오게 되면은, 배가 올라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제별로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고 원인 관련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류 고장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조사 대상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조타실에서부터 실제로 기관실에 존재하는 조타 기획 이르는, 일련의 그 기계류들에 대한 정밀 검사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엔진과 발전기 등이 제대로 작동을 했었는지, 중간에 고장을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화물과 관련된 조사들이 마무리가 좀 돼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세월호가 가장 이제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 보건성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보건성을 기존의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힌 부분과 세월호 특조위에서 발표한 부분들이 일정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세월호를 건져냈을 때 아직까지 남아있는 화물들을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새롭게 좀 검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도 그 선체 외판의 훼손된 흔적들이 이미 많이 체증이 돼서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원인과 관련된 조사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원인과 관련된 조사는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기계적 고장, 그리고 화물과 관련된 조사, 보건성과 관련된 조사, 그리고 네네. 세월호 외부에 나와 있는 그 흔적들 이런 네. 부분들을 갖고 종합적으로 사고 원인 규명해야 된다는 말씀 들었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하는데 상당 부분 진통도 있었고 뭔가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도 뭔가 걸림돌이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선체조사위원회 앞으로 구성이 될 텐데 잘 될 걸로 보십니까?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일단은 정치적 환경 같은 경우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탄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존재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배가 이미 인양이 되고 있는 현실화된 조건인데 정작 선체를 조사해야 될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르게 좀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은 선체 조사라는 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배가 올라와도 조사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암담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참 좀 갑갑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했던 김성훈 전 조사관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예. 선체조사에 어쨌든 법은 통과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사위원회 구성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사위원회 어떻게 보면 좀 전문가들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한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5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족이 추천한 사람이 3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5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선체 조사에 대한 어떤 그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구성이 돼 있지는 않는데 이 여야가 빨리 사실 이런 부분들을 뭐 정치적인 것들, 뭐 정책 이런 걸로 할 것이 아니라 세월호가 이제 인양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선체 조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야 그래야 또 다른 이런 어떤 참극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여야 그다음에 유가족 잘 합의해서 좋은 조사 결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앞으로 이 침몰의 원인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그 가족분들 추천 전문가 3분이 들어갔는데 이 3분 중에 한 분은 우리가 좀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 희생자 가족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말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자와 유가족과 미수습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은 저희만 알 수 있습니다. 1100일을 앞두고 있는 바닷속에 있는 이 아이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숙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 부분은 앞으로 또 가족분들끼리 또 정치권과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렇게 눈물 호소를 하셨습니다.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그때 당시 어떻게 침몰 원인을 밝혔죠? 과적이랑 급격한 방향선회를 지나치게 짐을 많이 실었고 너무 빨리 방향을 바꿨다. 네, 그죠. 당시에 이제 화물 적재량을 근거로 내세웠었죠. 그러니까 기준이 987톤이었는데 네, 표가 나오고 있죠. 2,143톤을 실었습니다. 너무 많이 실었죠. 예. 그리고 선박 평형수 이제 선박의 균형을 잡는 거죠. 밑에 이제 벨라스트 탱크 안에 들어있는 물인데 그게 1,703톤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761톤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격한 선회에 약해서 배가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아까 저기 조사관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특조위는 좀 달랐죠. 예, 달랐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배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인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주장들의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기관실, 조타실 이런 기계적인 문제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과연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어쨌든 세월호 선체가 인양이 되고 나면은 정확한 침몰 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큽니다. 그런데 3년이나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게 혹시라도 그런 원인을 밝혀내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또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전복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화물의 고박 상태도 빼놓을 수 없거든요. 과적도 문제지만 그걸 고박을 안 했을 때 간단하게 고정을 했어야 하는데 예. 그러니까 급선회를 한다고 배가 그렇게 쉽게 전복되지 않습니다. 침몰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박을 안 한 상태에서 이 중량물들이 쏟아졌을 때 한쪽으로 화물이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되면 특히 이제 급선회를 하게 되면 원심력이 생겨서 바깥으로 쏟아지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평형수 같은 거는 출렁했다가 다시 돌아오지만 이 고체 화물들은 한번 쏟아지면 한쪽으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복시키는 모멘트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 지났지만 고박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쉽게 판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쉽게 규명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희가 3가지 정도 침몰 원인 이런 것들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침몰 원인이 아닐까 하는데 선체 개조 후에 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실은 것 혹은 조타기 등 기계 결항, 잠수함 등 외부에 의한 충격. 마지막 부분은 잠수함 당시에 직후에 저런 루머들, 유언비어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아까 3번은 뭐 예. 선체 외부를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죠. 금방 알 수 있고요. 2번도 이제 인양이 그것도, 되고 나면은 네, 조사해보면 알 수 있고. 알 수 있고. 화물 과적, 선체 개조 이런 부분도 뭐 선체가 인양되면 그 뭐 개조는 뭐 선급에서 허가한 결과가 있고 또 화물 과적은 그 CCTV가 있으니까 그 조사하고 하면은 원인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월호 침몰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밝혔다 이런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은 과적과 급격한 방향 선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세월호 선체가 인양이 되고 나서 직접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조사 활동을 벌이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규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 시각 현재 인양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고차도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호곤 기자, 현재 인양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1.3km 떨어진 동거차도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제 뒤로 바지선 두 척이 막바지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양 현장 주변 해역에선 열분막에 기름띠가 발견됐습니다. 세월호 선체에서 흘러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3중으로 오일 펜스를 치고 수시로 바다로 물을 뿌려 기름을 제거하는 방제 작업도 한창입니다. 현재 세월호를 수면 위로 올리는 작업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호와 바지선을 묶는 고박 작업은 마무리됐고요. 오후 2시 기준으로 세월호는 수면 위로 6m까지 끌어올려졌습니다. 목표로 한 수면이 13m를 달성하려면 7m만 더 끌어올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 오전 11시쯤 수면 위로 13m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지만 계획보단 좀 늦어졌습니다. 수면으로 떠오른 세월호가 양쪽에 있는 바지선과 간격이 좁아져 충돌할 우려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해수부는 세월호의 환풍구 등 일부 설비를 제거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날씨입니다. 다행히 나쁘진 않은데요. 현재 비는 모두 그쳤고요. 풍속이 초당 10m 이내, 최대 파도 높이도 0.5m 이하여서 인양 작업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고차도에서 SBS 이호건입니다. 네, 3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는 진도 팽목항일 겁니다. 팽목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욱 기자. 네,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팽목항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이곳 근처 팽목항 근처의 사망항에 오후 2시쯤 희생자 유가족 50여 명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안산에서 이곳으로 온 다음에 밤새 인양 작업을 지켜본 건데요. 이들 희생자 유가족들은 간밤에 한숨도 못 자고 인양 작업을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세월호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메어졌다고 얘기했는데요. 유가족들은 인양 작업을 끝까지 남아서 보고 싶었는데 직장에 있는 유가족이 많아 부득이하게 돌아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양이 잘 되고 미수습자들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요. 미수습자 가족들도 유가족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은 아직 인양 현장에서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미수습자 가족분들도 빨리 유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추모객들 어제부터 인양 작업 진행되면서 추모객들의 발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새벽 세월호 선체가 드러났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멀리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모두 숙연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팽목 분향소와 노란 깃발이 펄럭이는 팽목항 등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추모객들을 만났는데요. 저희와 인터뷰하는 동안 눈물을 글썽이면서 미수습자들이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사고때가 생각나 가슴 아파 찾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그다음에 미수습자 가족, 그리고 이제 이곳 분향소를 지원할 자원봉사대도 이곳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도 팽목항 주민들도 인양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욱 기자였습니다. 세월호 3년 만에 다시 바다 위로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곳곳이 부식되고 긁히고 얼룩이 상처투성이 세월호를 보면서 3년 전 세월호와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다시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떠올리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교실에 있을까? 따뜻한 집으로 나 대신 돌아가줘. 돌아가는 길에 하늘만 한번 봐줘. 손 흔드는 내가 보이니? 웃고 있는 내가 보이니? 나는 영원의 날개를 달고 노란 나비가 되었어.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사랑해주렴. 다시 봄이 오기 전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친구야, 무너지지 말고 사랑해주렴. 방금 여러분이 영상과 함께 들으신 노래는 가수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는 세월호와 함께 바다 밑에 가라앉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난 학생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봄이 오기 전 친구야, 나와 약속 하나만 해주겠니? 무너지지 말고 살아내주렴. 무너지지 말고 살아내주렴. 봄이 오면 꽃은 피고 그리고 질 텐데 꽃이 지고 사라져도 나는 아직 있어. 세월호 인양 상황과 관련된 이어지는 자세한 상황은 오뉴스, SBS 특집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무너지지 말고 살아내주렴. 이 가사 저희도 오래오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